네, 그러면은 이어서 계속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거는 녹화를 해서 좀 공을 들으려고 그랬는데 방금 한 거는 녹화가 좀 안 된 것 같네요. 그래서 2번부터 해가지고 일단 나가도록 하겠고요. 음, 여기부터는 조금 더 이제 어려운 내용들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뭐 함수를 계속해서 만들어서 기능 추가를 계속 해줍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드는 기능은 좀비가 이렇게 이렇게 물면은 감염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얘가 물면은 새로운 좀비로 바뀌는 그런 그런 걸로 지금 함수를 만들어가지고 좀비 먹이기 함수 이런 걸 해가지고 인간을 클릭해서 이렇게 좀비를 물러서 새로운 돌연변이로 좀비를 이렇게 만드는 그런 함수를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인간이 있고 인간은 이렇게 제 좀비 캐릭터를 누르면 새로운 좀비를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배웠던 매핑, 여기서 매핑이 나오게 됩니다. 매핑은 이미 한번 봤었는데 ERC 집 토큰에서 매핑을 써가지고 저희가 잔고를 알아냈었잖아요. 그것처럼 매핑이랑 이제 어드레스라는 자료형 두 개를 가지고 저희가 이걸 만들 거예요. 이더리움엔 이제 은행의 저희 계좌 같은 계정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더의 잔액을 이 주소마다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유식별자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게 되는데요. 여기다 이더 기부해달라고 이렇게 놓은 건데 얼마나 기부가 갔을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그 레슨 1에서 구조체랑 배열, 매핑, 구조체랑 배열을 저희가 배웠죠. 그래서 매핑 안에 구조체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걸 직접 해보는 것부터 나갈게요. 이렇게 이제 매핑 저희가 해봤으니까 좀비 투 오너라는 매핑을 이렇게 형성을 해줄 수 있는데 키는 uint로 해서 저희 숫자 0으로 두고요. 그 다음에 밸류 값은 어드레스로 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퍼블릭으로 이걸 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비 투 오너라는 매핑이 이렇게 자료형에 나오게 되고요. 숫자를 넣으면은 주소 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좀비 아이디를 검색하면은 특정 주소가 나오는 매핑이 이게 되겠습니다. 이름은 그리고 여기가 아니라 여기 뒤에다가 넣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오너 좀비 카운트라는 매핑도 생성을 해줍니다. 매핑 키는 어드레스고 값은 숫자형이 되겠습니다. 똑같이 오너 좀비 카운트를 두겠습니다. 이건 퍼블릭은 뺄게요. 딴 사람들이 검색하는 거는 이렇게 지원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은 숫자를 여기 좀비 아이디를 넣으면 누구 좀비인지 뜨고 좀비 누구 좀비인지 알면은 그걸 넣어서 그 사람이 좀비 몇 개 갖고 있는지도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다음 ms.sender 이것도 저희가 봤죠. 그 메시지를 보낸 애를 ms.sender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부릅니다. 그래서 이 ms.sender를 이용하면은 이 트랜잭션을 보내는 주소가 자동적으로 이 ms.sender라는 변수 안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키 값으로 이 트랜잭션 실행한 애의 주소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게 되는 거고요. 이거를 직접 해보게 되면은 저희가 크리에이트 좀비를 저번에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저희가 먼저 새로운 좀비 아이디를 반환 후에 좀비 투 오너 매핑을 업데이트해서 아이디에 대해서 ms.sender가 저장되도록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먼저 그래서 uint 아이디를 저번에 푸시를 하는 거에서 -1 해가지고 이제 좀비를 저장시키고 그 다음에 최근에 저장된 좀비 값을 인덱스로 가져와서 아이디로 뒀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디 값을 가져고 와서 좀비의 아이디로 줬었죠. 근데 이제 매핑을 업데이트를 시켜주는 부분을 포함한 거 이제 추가한 겁니다. 그러면 좀비 to owner라는 매핑을 여기다 넣어주고 아이디를 넣어줬을 때 나오는 주소를 ms.sender로 두면은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ms.sender 고려해서 오너 좀비 카운트를 이렇게 플러스 플러스 쓰면은 숫자를 하나씩 증가시켜 줍니다. 그럼 오너 좀비 카운트 여기서 이 메시지를 보내는가 지금 좀비가 하나 생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 플러스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requirement이 있죠. 이게 조건문이라고 했죠. 그래서 저희 requirement을 둬가지고 제한을 걸어줄 거예요. requirement은 이런 식으로 그 이름이 같지 않으면은 실행이 안 되게 해가지고 저희도 requirement 써가지고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그럼 requirement을 써줘서 require 키워드 써주고 이제 requirement을 쓰고 이제 owner 좀비 카운트의 ms.sender 얘가 좀비가 있는지 없는지 보는 거예요. 만약에 그 0이 아니면은 이제 requirement을 그러니까 require는 0이 아니어야 되는 거죠. 아니다. 좀비가 무제한으로 생성된 걸 원하지 않는데요. 무제한으로 생성되면 재미가 없기 때문에 처음에 좀비를 만들 때 하나씩만 갖도록 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얘가 0이어 얘가 그래서 0이어야지만 저희가 이걸 통과되게 이렇게 만드는 거죠. 이 값이 비교를 했을 때 0이어야지만 통과를 한다. 그리고 아닌 경우 에러 메시지는 0.6 버전에서는 0.5 버전 이후에서는 여기 컴마하고 에러 메시지를 쓸 수 있는데 여기 0.4 버전이기 때문에 에러 메시지가 안 뜨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밖에 못 합니다. 그래서 이제 require가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방금 한 거는 이 좀비가 있는 애는 0 이걸 한 번 하면은 오너 좀비 카운트가 플러스 1이 돼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애가 크리에이트 좀비를 무제한으로 못 누르게 막는 역할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또 이제 엄청나게 긴 컨트랙트를 또 만들면 복잡해지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상속 쓰겠습니다. 이게 도찌라는 걸 만들고 베이비 도찌 is 도찌 하면 도찌를 상속받아서 이제
캐치프레이즈라는 거랑 어너더 캐치프레이즈 둘 다 쓸 수 있는 그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요것도 저희가 상속을 만들어 가지고 새로운 콘트랙트에다가 이어서 코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비 팩토리 아래 좀비 피딩 컨트랙트를 이제 생성해 줄 거예요. 여기서 이제 컨트랙트 좀비 피딩을 이렇게 만들어주고 좀비 팩토리를 상속해야 되니까 is 좀비 팩토리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임포트문 해줘야 되겠죠. 저희가 솔리드 파일 이렇게 두 개를 만들게 되면 좀비 피딩에서 이렇게 프래그마 솔리드 넣어주고 이제 임포트 구문을 그때 넣었습니다. 그래서 임포트하고 저희가 좀비 팩토리를 factory.sol 해오면은 이 위에 코드가 여기 있는 거랑 똑같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토리지 메모리가 여기서 나옵니다. 저희가 변수 저장 공간이 두 개라고 했죠. 스토리지는 상태 변화를 일으켜서 수수료를 쓰고 영구적으로 저장되는 건데 요거는 너무 많이 쓰면은 가스비가 많이 나온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메모리는 가스비가 적게 들고 대신 영구적으로 저장되지는 않는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토리지랑 메모리를 여기서 알려주고 있는데 이런 키워드를 이제 보통 자동 선언되는데 구조체나 배열을 처리할 때는 이거를 명시적으로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 복사하면 메모리를 이용하면 된다고 뜨고 이제 스토리지 요거를 써가지고 하면은 지금 이 샌드위치라는 거는 그 구조체예요. 그래서 이 구조체를 스토리지에 넣을지 메모리에 넣을지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구조체 앞에서. 저희가 이 구조체를 블록체인에 저장시키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스토리지 써줘야 되는 거고 단순히 저희가 계산 과정에서 이걸 복사해서 잠깐 쓰고 뭐 변형하는 데만 딱 쓰려고 그래요. 그럼 메모리를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이 예시를 보면은 이제 이 스토리지로 이 변수를 지정하고 스테이터스를 이튼으로 바꾸면은 이제 블록체인에 이제 이튼으로 저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어나더 샌드위치를 주고 점 스테이터스 이튼으로 하면은 이 아무런 변화가 없겠죠. 근데 이런 식으로 복사를 해서 뭔가 할 걸 다 한 다음에 이렇게 명시를 해줘가지고 스토리지로 넣어버리면 스토리지로 저장이 또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토리지로 써가지고 바로 저장을 시킬지 아니면 메모리를 써가지고 이 데이터를 이제 함수에서 마음대로 다루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명시를 해가지고 넣어줄지 이렇게 두 가지 과정으로 쓸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토리지 메모리인데 이 메모리 같은 경우 저희가 0.6 버전에서는 변수에 스트링이 들어갈 때 무조건 메모리를 이렇게 써줘야 되고요. 여기서부터 뭔가 많아지죠. 한번 해야 될 게. 그래서 빨리빨리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feed and multiply라는 함수를 먼저 생성하겠습니다. 그럼 함수를 생성하는 거니까 function 먼저 들어가겠고요. feed and multiply 함수 이름 들어가고요. 이제 함수의 안에 인풋 값으로 좀비 id 그 다음에
똑같은 숫자형인 target DNA를 전달받습니다. 이 함수는 퍼블릭으로 선언이 되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다른 누군가는 이제 우리 좀비에게 먹이를 주는 걸 원하지 않아요. 주인만 내 좀비는 나만 다뤄야 게임이 되겠죠. 잠시만요. 그래서 이 requirement을 추가해가지고 권한을 확인을 해주고 함수를 실행해 줄 거예요. 그래서 require 해주고요. 지금 트랜잭션을 보내는 애가 msg.sender라고 했죠. 그래가지고 지금 메시지를 보내는 애가 주인인지 확인을 하고 이걸 실행시켜 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require 쓴 다음에 msg.sender를 한 다음에 얘가 이제 주인이랑 동일한지 보면 되겠죠. 그리고 create 좀비 함수에서 쓰인 방법과 동일하다고 나와 있는데 create 좀비 함수를 보면요. 여기 ms.sender가 연계에 있는지 확인하고 넘겼으니까 여기서도 똑같이 메시지 센더가 이제 이거 실행하는 애가 맞는지 확인하고 이렇게 넘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앞에 구조체를 확인해야지 메시지.sender가 도출되는 걸 볼 수가 있을 텐데 좀비2 오너를 보면 되겠죠. 그래서 좀비2 오너를 여기서 써가지고 저희가 보내는 애랑 좀비2 오너에 들어가는 좀비 아이디랑 비교해봐서 똑같으면은 내가 주인인 게 입증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를 할 때는 같은 형태의 값끼리 비교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ID 값밖에 없잖아요. 근데 ID 값을 넣어서 매핑을 보면 ID 값을 넣어서 주소 값이 나오는 게 좀비2 오너예요. 그럼 그 아이디를 가지고 누가 주인인지 도출해 내는 게 좀비2 오너니까 이 아이디를 받아와서 누가 좀비인지를 도출해 내면은 주소 값이 나오게 되고 그 주소 값이 지금 보낸 애랑 똑같은지 똑같지 않은지 체크를 하는 겁니다. 지금 똑같죠? 똑같기 때문에 이게 넘어가게 되겠죠? 그럼 오너가 지금 한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2번 조건이 완료가 되고요. 3번 보면은 이제 먹이를 먹는 좀비 DNA는 얻을 필요가 있으므로 이제 그러니까 이 feed 함수를 계속해서 이제 만들어주는 걸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my 좀비라는 좀비형 변수를 선언한다라고 했으니까 이 좀비가 스트럭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트럭트 이름을 my 좀비라고 두는데 얘는 이제 좀비라는 스트럭트가 여기 보시면은 있어요. 저희가 만든 거. 그래서 이 좀비 자료형이 스트럭트 자료형이다. 그래서 이 구조체의 좀비를 하면은 네임이랑 DNA를 갖고 있는 이 구조체를 컴퓨터가 인식합니다. 그래서 아 마이 좀비는 네임이랑 DNA를 들고 있는 그런 구조체구나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변수 선언을 한 다음에 이 변수에 좀비스 배열의 좀비 아이디 인덱스가 가진 값을 부여한다 해가지고 요 좀비를 보면은 네임이랑 DNA가 있어요. 그래서 이 좀비스 마이 좀비라 좀비스 배열이 또 있죠. 그래서 그 이 좀비는 좀비 배열에 있는 애 꺼내서 얘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 마이 좀비라는 애로 집어넣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좀비는 이제 좀비스라는 배열의
좀비 아이디를 이렇게 인덱스를 부여를 해주게 되면은 좀비스라는데 좀비 아이디를 넣어가지고 내 좀비를 이렇게 넣어주게 되는 거죠. 넣어주는 걸 이제 마이 좀비라고 부르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스토리지 포인터가 된다니까 여기 위에서 저희가 메모리랑 스토리지를 여기 이름 사이에 넣어줄 수가 있는데 저희는 스토리지로 해가지고 영구 저장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마이 좀비라는 구조체가 그 좀비스라는 배열 안에 넣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새로운 피드를 하면서 좀비가 새로 탄생하게 됐으니까 이 마이 좀비 내가 갖고 있는 좀비 안에 지금 먹이를 이렇게 먹이기 전에 내가 가진 좀비를 이렇게 배열을 만들고 이거 뒤에서 계속 작성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거를 지금 정의만 해놓은 거고 이걸 이용해가지고 다른 함수를 짜겠죠. 그래서 이 feed and multiply 함수를 이렇게 마무리하면은 여기서 어떻게 하고 싶냐면 DNA를 계산해가지고 먹이를 먹는 좀비의 DNA와 먹이의 DNA를 평균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feed and multiply 함수를 실행하게 되면 여기에 들어오는 좀비의 아이디랑 타겟 DNA 이 좀비가 공격하는 그 먹이의 DNA 둬가지고 좀비 아이디를 넣었을 때 나오는 그 값에서 타겟 DNA에 나오는 값이랑 이렇게 뭔가 뽑아가지고 조합을 시켜가지고 새로운 걸 저장시켜 놓겠죠. 그래서 여기서 시작을 계속 해보게 되면요 이제 타겟 DNA가 16자리보다 크지 않게 저희가 타겟 DNA는 계속 16자리 수 안쪽으로 지금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타겟 DNA가 이런 조건이 들어가요. 그럼 조건이 들어가면 requirement을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언더바 타겟 DNA 타겟 DNA를 이제 언더바 타겟 DNA 나머지 DNA 모듈러스 막 같게 해서니까 리콰이어가 아니라 이걸로 그냥 16으로 나눠가지고 그러니까 10에 16승으로 나눠서 16자리까지만 잘라버리는 거예요. 네. 16자리 수로 나머지 값이 나오게 10에 16승을 이렇게 나머지로 시켜버리면 나머지 한 값이 가장 큰 값이 되죠. 그래서 10에 16승 자리로 바뀌겠죠, 이 DNA가. 그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new data라는 이건 는으로 할게요. 이거 비교 구문이 아니니까. new data라는 uint를 선언하고 uint라는 new DNA를 선언하고요. 그 다음에 myzombie의 DNA와 타겟 DNA의 평균값을 부여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요거처럼 평균값을 똑같이 한다고 해요. 그럼 똑같이 해주면 되겠죠? new data는 이제 myzombie라는 지금 데이터가 있고 타겟 DNA 값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두 개 DNA를 더하고 나누기를 했죠. 그래서 두 개를 더하고 똑같이 나누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숫자 값을 조합할 때 저희가 들어가야 되는 게 DNA죠. DNA는 지금 마이좀비 안에 있는
DNA를 이렇게 명시를 해줘야지 DNA가 나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타겟 데이터, 타겟 DNA를 이렇게 인풋 값으로 받아왔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업데이트 16살로 바꾼 이걸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하나가 또 있네요. 새로운 DNA를 또 얻게 되면은 여기 힌트가 나요. 이렇게 .dna, .name 이런 식으로 구조체 변수를 접근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좀비라고 써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비 여기 안 썼어요. 좀비.name, 좀비.dna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 구조체에 있는 특정 변수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조체 이름이랑 DNA 변수 둘 다 담아놨는데 지금 DNA만 뽑아서 계산하려는 거잖아요. 그래서 DNA만 이렇게 뽑아주게 되는 거고요. 이제 새로운 DNA 값을 얻게 되면 create 좀비 함수를 이렇게 호출하게 되는데 이 함수를 호출하는데 필요한 인자값을 좀비 팩토리.sol 탭에서 확인할 수 있다. create 좀비 함수를 여기다 호출하라고 했어요. 그럼 호출을 해주면 되겠죠? create 좀비 그 다음에 새로운 DNA로 좀비를 호출한 건데 create 좀비를 보시면 이름이랑 DNA를 받아와요. 그럼 여기 똑같이 이름이랑 DNA 받아오면 될 텐데 이름은 지금으로서 노네임으로 하겠대요. 그럼 노네임으로 해주고 나중에 바꿔준다니까 노네임을 해주고 지금 new DNA를 여기다가 넣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접근 제어자를 나머지 거를 더 이렇게 더 자세하게 쓸 수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create 좀비 함수를 호출하려고 했는데 이제 create 좀비 함수가 좀비 팩토리 컨텍스트 내의 프라이빗 함수. 그러니까 좀비 팩토리는 이 프라이빗 함수를 가져올 수가 없는 거예요. 상속받아서. 그래서 인터널이랑 엑스터널로 바꿔줍니다. 인터널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상속하는 애까지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프라이빗은 상속받아도 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코드가 길다 보니까 좀비 피딩이 좀비 팩토리를 가져와서 썼잖아요. 이 가져온 애들은 프라이빗 변수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널로 바꿔줘야겠죠. 반면 엑스터널은 밖에서만 호출될 수 있습니다. 그거 빼고는 퍼블릭이랑 똑같습니다. 엑스터널로 해놓은 거는 외부에서 저희가 그 함수를 호출할 때만 쓰려고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이거 가져와서 써 하고 열어주는 함수를 엑스터널 함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외부라는 거는 외부 컨트랙트에서도 여기서 접근을 해가지고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샌드위치 이렇게 보면은 지금 BLT라는 애가 샌드위치를 상속받았죠. 그럼 이 프라이빗으로 하면은 요게 그 여기 이 함수가 인터널로 돼 있기 때문에 인터널로 돼 있는 거는 여기에서도 it을 함수를 쓸 수가 있어요. 하지만 프라이빗을 선언하는 변수는 여기서 가져와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새로 만들었죠, 변수를. 그래서 이걸 직접 해보면은 이제 create 좀비에 있는 여기에 있는 프라이빗을 인터널로 바꿔야 된다고 하죠. 왜냐? create 좀비를 다른 상속받은 함수에서 지금 쓰기 때문에 프라이빗으로 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 컨택트 하나만 있었기 때문에 OK였는데 지금 다른 컨택트를 상속받아 쓰니까 인터널로 이렇게 둬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직접 해보기 2번 없네요. 인터널로만 바꾸면 되고 이렇게 되면은 상속받은 좀비 피딩도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얘는 뭘 못 먹냐 하면 크리토 키티를 먹네요. 크리토 키티가 원래 ERC 7일
처음 만든 그런 함수인데 고양이 캐릭터 만드는 그거라고 했죠. 그래서 얘네한테 주는 먹이는 크립토키티인데 크립토키티가 블록체인상에 공개적으로 DNA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데이터를 읽어와서 여기다가 피드를 해주면은 그 크립토키티 데이터를 가져서 얘네 걸 바꾸게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그 블록체인 데이터를 곧 이렇게 바꾸는 게 아니라 그냥 정보 조회만 해서 읽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른 컨트랙트랑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 상호작용하는 게 여기서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소유하지 않는 컨트랙트랑 여기 컨트랙트랑 상호작용을 하려면 인터페이스를 먼저 정의해 줘야 됩니다. 저 인터페이스가 있으면 함수 이름이랑 변수명이 다 나와 있잖아요. 변수명만 나와 있죠. 그래서 그거를 얘도 갖고 있어야지 걔네 걸 갖고 있어야지 걔네 걸 가져와서 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럭키 넘버라는 컨트랙트가 있다고 가정을 해봤을 때 보면은 얘는 이제 셋 넘버에서 넘버를 세팅할 수가 있고 get 넘버 해가지고 이제 그 넘버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행운의 수를 저장할 수 있는 컨트랙트고 누구나 그 사람의 행운의 수를 볼 수 있는 그런 컨트랙트인데 요거를 인터페이스로 바꾸게 되면은 럭키 넘버에 이제 함수인 get 넘버만 이렇게 바꾸고 내용은 안 쓰는 식으로 이렇게 인터페이스로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get 넘버를 읽어 오려면은 이 컨트랙트의 이름이랑 그 컨트랙트에 있는 함수 이름 요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걸 알면은 이제 얘네 인터페이스를 알고 얘네 인터페이스를 저희가 가져와서 쓰면은 이제 다른 컨트랙트에 있는 데이터를 얘가 가져와서 이제 트랜잭션을 보거나 뭐 보내거나 아니면 복원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get 뷰 함수를 지금 가져왔죠. 그래서 얘네 가져와서 컨트랙트에서 읽어와서 그 변수를 이렇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른 서비스끼리 이렇게 연동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서비스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와서 다른 컨트랙트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와서 여기서 그 값을 기반으로 뭔가 함수를 실행할 수 있는데 지금 다른 컨트랙트에 있는 조회하는 함수를 가져와서 쓰려고 이렇게 컨트랙트를 해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인터페이스고 인터페이스는 중괄호를 안 쓰고 그냥 끝내버리면 인터페이스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터페이스가 있으면 그 함수에 접근해서 함수를 실행시킬 수가 있다. 이 컨트랙트가. 그래서 getKitty라는 크립토키티에 실제 있는 함수가 이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제 여기는 이제 getKitty의 함수고 여기 변수를 쭉 선언해주고 이제 여기 스토리지로 해가지고 이 구조체 접근해가지고 저희가 아이고 저희가 이 정보 값들을 다 보여주는 그런 함수죠. 그럼 이 인터페이스를 정의해가지고 저희가 컨트랙트 kitty 인터페이스 이렇게 해뒀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 getKitty 함수 그러니까 인터페이스는 보통 라이브러리에 있어가지고 임포트 해오면 되는데 여기서는 직접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get function get kitty 하고 복사 붙여넣기를 여기까지만 하라고 돼 있죠.
그리고 이걸 복사하고 이걸 붙여넣겠습니다. 이렇게 붙여넣어서 펑션 getKitty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리턴스 반환 종류까지는 해야 되니까 여기까지 복사를 이렇게 해줍니다. 여기까지가 해주면 인터페이스가 정의가 되죠. 인터페이스 내 네, 여기까지 해서 인터페이스가 되게 되고요. 키티 인터페이스 됐고 퍼블릭 뷰 리턴즈 이거 한 줄로 다 바꿔야 되나? 또 이 괄호 부분 있군요. 중괄호 안은 제외하고 지금 들어가는 건데 키워드 반환값까지만. 요거 땡땡. 네. 요거를 빼먹었습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가 이렇게 그 들어가면은 얘네의 그 ABI가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컨택트 주소랑 ABI가 같이 있어요. 이렇게 얘네가 읽어와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인터페이스를 가져오면은 저희가 다른 스마트 컨트랙트에 있는 함수를 가져와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터페이스 하면은 실제로 컨트랙트 주소 이렇게 넣어주면 되고요. 인터페이스 가져왔을 때 인터페이스 어드레스를 쓴 다음에 이런 식으로 그 주소에다가 정의를 해주고 인터페이스에다 이 주소 값을 넣어주면은 이 주소의 컨트랙트의 이 ABI 파일을 알 수가 있습니다. ABI랑 주소 값만 알면은 저희가 그러니까 ABI가 함수 이름이랑 변수 이름 이런 설정 값들이잖아요. 그런 설정 값을 인터페이스로 넣어두고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ABI를 뽑아내고 주소 값 입력해주면 저희가 스마트 컨트랙트에서도 그 웹상에서도 불러와서 쓸 수 있는 것처럼 스마트 컨트랙트에서도 다른 스마트 컨트랙트를 불러와서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함수명이랑 변수 이름만 따로 뽑아놓은 게 인터페이스고 그 인터페이스를 이런 식으로 저희가 정의를 해가지고 가져오면은 이제 다른 컨트랙트에 접근해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직접 해보면요. 그 다음에 퍼블릭은 엑스터널로 선언돼 있어야 이게 가능하겠죠. 그리고 이게 만약에 공개를 안 하내면 가져와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코드를 보면은 이제 ck 어드레스라는 변수에 크립토키티 컨트랙트 주소가 입력되어 있다. 키티 컨트랙트라는 키티 인터페이스를 생성하고 여기 있네요. 이게 이 크립토키티의 어드레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걸 이용해 가지고 인터페이스를 형성해 볼게요. 그래서 키티 컨트랙트 해가지고 이 컨트랙트라는 변수를 만든 거예요. 근데 이 변수가 그 컨트랙트 자체를 나타내는 건데 이 컨트랙트 키티 컨트랙트라는 키티 인터페이스를 생성한다고 했으니까 키티 인터페이스 키티 컨트랙트 이렇게 하면 키티 컨트랙트라는 변수에다가 키티 인터페이스에 해당하는 키티 컨트랙트라는 변수를 만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는 키티 인터페이스를 하고 이 주소 넣으면은 이 주소에 이 인터페이스로 하는 거를 키티 컨택트라고 부르겠다라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다음 생성하고 선언시와 동일하게 CK 어드레스 이용을 초기화한다. 넘버 컨트랙트 선언시와 동일하게 초기화한다. 이거 그냥 이걸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수의 반환값 처리하게 해가지고 getKitty 함수가 반환값이 여러 개예요. 엄청 많은 값이 반환이 됩니다. 리턴하는 값이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12개를 반환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반환값을 처리할 때 어떻게 처리하냐 해서 이제 리턴즈를 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개가 나온다 하면 리턴 1, 2, 3 이렇게 1, 2, 3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나에만 관심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get last return value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만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리턴 값이 여러 개의 함수를 만드는 부분인데 저희는 여기 1번 형태로 돼 있는 거고 이제 다수의 값을 이렇게 할당해가지고 한꺼번에 리턴할 때는 이렇게 A, B, C 하고 멀티플 리턴즈 이런 식으로 실행해도 되고 그러니까 저희가 멀티플 리턴즈라는 함수를 만들었으니까 1, 2, 3을 리턴을 해주잖아요. 이 값이 들어오면 그래서 A, B, C를 이렇게 넣고 다수의 값을 리턴할 수도 있고 하나만 리턴할 경우에 멀티플 리턴스 중에 앞에 걸 두 개를 비우고 마지막에 하나만 리턴을 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거는 이제 그 고양이 유전자를 얻어서 이제 새로운 유전자를 피드 그거를 고양이 유전자를 조회온 걸로 같이 하는 걸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 또 생성부터 해볼게요. 펑션 feed on kitty라는 함수를 생성하고 여기에는 이제 uint 좀비 id 그 다음에 uint kitty id 란값 두 개를 전달받고 퍼블릭으로 선언을 해줍니다. 그리고 kitty id를 전달해서 kitty contact.getKitty 함수를 호출하고 이 유진스라는 유전자를 kitty DNA에 저장해야 됩니다. getKitty가 다수의 변수를 반환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것. 10개의 변수를 하지만 마지막 변수만 이렇게 가져오면 된다. 그래서 이 다음 함수는 이제 feed uint kitty DNA 이걸 먼저 선언을 하고 요거는 kitty 컨트랙트에 있는 어차피 여기 인터페이스 이 키티 컨트랙트 인터페이스에 getKitty밖에 없죠. 할 수 있는 거 getKitty밖에 없어요. getKitty 하고 여기다가 이제 kitty id를 전달해야 됩니다. kitty id 하면은 요게 저희가 인터페이스 정의를 해뒀기 때문에 밑에서 어드레스 넣어줬죠. 어드레스를 넣어준 애기 때문에 어드레스랑 인터페이스가 정의되어 있으니까 여기 인터페이스에 지금 있는 getKitty를 가져와가지고
거기서 id 값을 넣으면 그 아이디에 해당되는 이 값이 나오니까 kitty id 값을 넣어주면, 함수에 넣어주면 getKitty에서 그 값을 10개를 쭉 뽑아내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마지막 i를 가져와서 쓰고 싶어요. 리턴한 값 중에서. 그래서 이 중에서 그 마지막 것만 kitty DNA에 저장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거를 찝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아까 배운 것 중에 마지막 거 찝는 방법은 다른 필드 빈칸으로 해놓고 마지막 걸로 해놓으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결과값이 있을 거고, 이 마지막 거를 하려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앞에 9개를 빈칸으로 두고 뒤에 마지막 것만 꺼내면 되겠죠? 어, 여기 맞춰서 하면 지금 이 멀티플 리턴즈가 뽑아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되면 이 멀티플 리턴즈랑 똑같이 돼요. 그럼 요 값이 나온 결과값이 요건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ttDNA 할 때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9개를 빈칸으로 두고 요거를 하게 되면은 이제 아니지 ttDNA를 해두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야지 되겠죠? 그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하면 요 부분이랑 똑같이 되죠. 이 키티 DNA가 있고 이 키티 DNA가 10번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10번째 10번째니까 10번째로 두고 10번째 거에다가 요거를 10번째 값을 가져와서 여기다가 이 넣어버리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함수는 feed and multiply를 호출하고, 사실 이렇게 인터페이스를 막 가져와가지고 써본 적이 제가 실제 개발할 때는 없어가지고 약간 어색하긴 하네요. 근데 feed and multiply 함수를 호출하고 여기에 좀비 아이디랑 kitty DNA를 전달하면 됩니다. DNA를 제가 NNA라고 했습니다. DNA 해주고 DNA 해주고 이렇게 DNA 해주면 되는데, 약간 뭐 좀 요 부분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이건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보고 잘못된. 저희가 힌트를 보면 띄어쓰기인가? 들여쓰기인가? 요게 잘못됐는데 이게 똑같고 아, 소문자. 이게 다 소문. 얘도 소문자, 얘도 소문자.
얘도 소문자, 다 소문자구나. 소문자 대문자가 틀렸나 보네요. 그다음에 요 개수 틀린 거.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아, 함수 선언 위치가 아래에서 주석 써져 있는 곳에. 아, 여기 함수 여기 함수를 해야 되는데. 네, 감사합니다. 아, 함수 위치가 틀렸었네요. 네. 이런 식으로 함수 위치를 맞추면 되고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마지막 값을 리턴 받아서 그거에 함수에 넣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양이를 먹이는 게 되는 건데, 키티 유전자 고양이 좀비로 뭐 바꿔봅시다 이런 건데, 16자리 중에 12자리만 지금 사용을 했어요. 근데 마지막 두 자리는, 마지막에서 나머지 두 자리는 이제 특별한 특성을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 자리로 하면은 이제 if문 써가지고 마지막 두 자리 값을 설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솔리드에서 if문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조건이 맞으면 해가지고 조건 여기다 넣어주고 이렇게 괄호 열어주면 이 조건문을 통과하면 밑에 함수가 실행이 되는 식으로 지나가게 돼요. 이 부분도 직접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함수 정의 변경. 함수 정의를 변경해 보면은 이제 species라는 값을 세 번째 값으로 받아줍니다. 그래서 string species 종을 여기다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새로운 좀비 DNA를 계산한 후에 여기 if문 추가. if문을 추가해서 species랑 kitty, string 각각 각 256 해시 값을 비교하도록 한다. 그래서 if문을 추가해서 지금 species라는 문자열이 있죠. 이 종이랑 그다음에 kitty라는 문자 값이 여기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 if문이 진행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if문 쓰고 이렇게 하고, 근데 여기서 이거를 캣각 256 해시 값을 써가지고 비교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캣각 256 해서 이런 스트링 값을 비교를 해줄 때 해시를 해가지고 이제 비교를 이런 식으로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뭐 암호문 같은 걸 넣고 그 암호문을 맞춘 애만, 입력한 애만 뭐 함수를 실행하거나 뭐 이런 것도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문자열을 이렇게 비교를 할 때 이렇게 해시화를 해가지고 비교를 많이 하고요. 요건 좀 쓰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if문 내에서 DNA 마지막 두 자리를 99로 대체하고자 한다. 한 가지 방법은 99로 하는 방법은 100으로 나머지를 해버린 다음에 99를 더해버리면 마지막 자릿수가 99가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0만 3344만 55라고 하면은 이걸 100으로 나머지 수 구하면 55가 나오고, 이제 new DNA에서 이걸 뺀 만큼이 이 뒤에 두 자릿수가 되겠죠. 그럼 뒤에 두 자릿수 00으로 만들고 99를 더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if문 내에서 if문을 통과하면 이제 DNA를 99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마지막 두 자리. 그래서 이제 이 로직을 사용했다고 하니까 이걸 일단 복사하고 이걸 쓰고, 그 다음에 new 복사해서 쓰면 되겠네요. 네. 만약에 이 키티인 경우에 DNA 만들 때 조건을 달아준 거예요. 키티인 경우에는 스피시스가 이제 키티인 경우에는 이렇게 맨 뒤에 자리에 99를 추가해 주겠다, 코드에. 네, 마지막에는 feed on kitty 함수 내에서 이루어지는 함수 호출을
변경하겠다 해가지고 feed and multiply가 호출될 때 feed and multiply 호출될 때 키티를 마지막 인자값으로 전달한다. 요 부분이죠. 그래서 요 부분을 키티를 이렇게 전달을 하면 되겠습니다. feed on 키티를 할 때 feed and multiply 실행하는데 여기 스피시스에 키티를 넣고 실행하게 되면 여기에 걸려서 99가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캣칵 스펠링 오류가 났고 네. 이렇게 되면은 저희가 이게 실제 크립토키트가 이런 식으로 생겼거든요. 그래서 클릭하면은 뭐 이런 고양이 좀비가 나온다. 뒤에 이제 99 고양이 좀비는 맨 뒤에 자리가 99로 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걸 또 자바스크립트로 또 구현하는 거를 또 보자면 이렇게 ABI 있고 컨트랙트 있겠죠? 그 좀비 피딩 컨트랙트가 또 있겠죠? 그래서 이게 또 하나의 모듈로 뜨는 겁니다. ABI 파일 넣어주시고 컨텍스트 파일 넣어준 다음에 변수로 준 다음에 저희가 이제 좀비 아이디랑 키티 아이디를 넣고 이제 이미지 같은 경우는 웹 서버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블록체인에 저장이 아니라 이런 웹 서버나 아니면은 그 IPFS 같은 데다 저장을 많이 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NFT 같은 거에 대한 이런 데이터들을 이때 만들 때는 이미지만 그렇게 저장했는지 몰라도 지금은 양식을 만들어 가지고 뭐 이름이나 설명이나 그 이미지나 이런 거를 통째로다가 그 IPFS 위치에 저장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IPFS 위치에 URL 같은 것만 이렇게 쭉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API URL만 있으면 이 화면에서 이미지 URL을 해가지고 이제 고양이 이미지를 유저가 클릭할 때 이 스마트 컨트랙트 함수를 호출하고 이제 이벤트가 발생했어요. 스마트 컨트랙트가 호출해가지고 이벤트가 발생되면은 이제 여기서 좀비를 만든 좀비를 이제 이벤트로 가져와서 이벤트에 남긴 정보값을 불러가지고 여기서 그 값대로 이 이미지를 그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그 블록체인이랑 기존에 있는 그런 데이터베이스 저장소랑 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2가 완성이 됐고요. 다시 돌아가서 이제 고급 솔리디티 개념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챕터를 3개씩 나가면 딱 맞겠네요. 오늘이랑 내일이랑.